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내일 코칭의 류수환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쌤 요즘 참 이슈되는 것들이 많은데 많죠. 특히 요즘 그 달러 환율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쌤은 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네. 이 달러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우리 원화 가치로 보면 우리 학생들, 네. 취준생들 입장에서 이제 원화 평가 절하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최근에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대까지 지금 올라서 오늘 네. 아침에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오늘도 어제보다 또 살짝 올랐더라고요. 이참에 그 지금 우리 그 MC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말이지만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봤는데요. 지금 우리 취준생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네. 우리 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보는데 그것도 공부를 하는데 우리 달러 환율이 적정 환율은 전문가들이 한 1,100원 네. 전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원화 가치가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네. 상태죠. 이게 이제 뭐 킹 달러다 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킹 달러 현상 이게 이제 세계 각국으로 번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위안화, 엔화 뭐 다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그 기사가 나오고 어제는 또 영국 파운드와 네. 또 이야기가 폭락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뭐 금융위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취준생분들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요 말을 꼭 한번 의미,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프닝으로 이런 얘기 주제로 시작을 했듯이 좀 은행권이나 금융권 취업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특히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공부해야죠. 예. 그렇죠. 네. 네. 또 뉴스를 보면요, 올해는 특히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의 채용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네. 이번 하반기도 좀 은행권, 금융권 채용 현황이 어떤가 좀 늘어났나요? 예, 제가 그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번 하반기 채용은 이제 우리 문과생들 네. 그러니까 일단 금융 영업 쪽 디지털 IT 쪽이 아닌 문과생들의 취업문이 좀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은행권, 금융권에서 주로 디지털 IT 쪽으로 많이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과생분들이 문송합니다 하고 계속 많이 좀 좌절도 하고 네. 했었는데 올해 하반기는 실제로 작년 하반기 대비 많이 늘어났고 제가 봤을 때 좋게 뭐 제가 아직까지 채용 공고가 다 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측을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까지 추세로만 보면 작년 대비 최소한 적어도 우리 문과생들 네. 기준으로 보면 한 30% 이상은 좋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좀 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조금 약간 은행권이나 금융권 채용 소식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래야 오늘 되겠죠. 어떤 채용 네. 소식 준비하셨나요? 제가 이제 계속 나오면서 주로 이제 네. 저 미스터뱅 그러면 주로 이제 은행을 많이 그쵸. 떠올립니다. 그래서 뭐 은행도 좋고 또 금융권도 좋은데 네. 오늘은 이제 전통 그 우리 6대 시중은행이 아닌 네. 저축은행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어. 하는데요. 저축은행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저축은행들 중에 제일 크다고 하는 저축은행이 SBI 저축은행입니다. 거기서 이제 신입 텔러 쪽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오늘 한번 네.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SBI 저축은행이면 저축은행 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규모가 꽤 큰 편으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네, SBI 저축은행은 좀 어떤 곳이고 신입 텔러 채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최근이라고 하는 게 한두 달 정도 전인데요. 네. 이 SBI 저축은행에 대해서 기사가 한번 났던 게 있습니다. 네. 지방은행 중에 대구은행이라고 있는데요. DGB 금융지주의 대구은행이라고 있죠. 네. 이 그 어떤 기업체의 규모가 그 은행의 규모가 저축은행인데 지방은행을 능가하는 규모로 성장한 저축은행을 이제 한번 포커싱을 하면서 SBI 저축은행을 한번 소개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축은행이라 그러면 적어도 아무래도 지방은행을 포함해서 은행권보다는 규모가 작아야 정상일 텐데 네. 상식적으로 이 SBI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라 그러면 지방은행 중에서도 좀 큰 은행인데 그 은행보다도 더 자산 규모나 이게 이제 그 SBI 저축은행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었으니까 저축은행 중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뭐 현재 1등 저축은행이고 그곳에서 이제 그 지점이 전국구에 지점이 좀 있는데 네. 거의 시중은행을 능가하는 그런 능가한다는 표현보다는 뭐 뒤쫓아가는 그런 저축은행급 규모인데 그곳에서 신입 텔러 분들을 이제 채용을 하는데요. 네. 그 땡땡명 그러니까 이제 100명 넘어가진 않겠죠. 땡땡명 10명 단위
그 10단위로 이제 채용을 하는데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특이사항일 수 있고 우리 SBI저축은행 같으면 은행권, 금융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한번 노려봐도 네. 괜찮은 그런 회사고요. 회사도 큰 금융회사고 네. 거의 뭐 지방은행급을 능가하는 그런 규모의 저축은행이니까 지원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 네. 전국구로 이렇게 채용을 하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뭐 인천, 경기, 대전, 대구, 뭐 광주, 전주, 포항 이런 쪽에 지점을 다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29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일 겁니다. 내일 모레까지가 지금 그 서류 접수 마감이고 지금 아마 자기소개서 문항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지금 준비하더라도 충분히 또 준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이 방송을 보면서 또 한번 내볼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지원해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 많은 은행권 채용 소식 중에서도 특히 이 SBI 저축은행 텔러 소식을 조금 전해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어떤 취지로 이 SBI 저축은행 채용 소식을 준비해 주신 걸까요?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리가 은행 또는 금융권 그러면 우리 취준생분들이 주로 시중은행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탑 레벨에 있는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이런 어떤 그 시중은행을 많이 취업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저축은행만을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또 잘 없어요. 그래서 저축은행 준비하시는 분들도 시중은행을 먼저 지원하다가 안 되면 또 저축은행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는 있는데 저축은행만을 이렇게 지원하는 분은 잘 제가 많이 네. 못 봤습니다. 이제 취준생을 제가 워낙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요. 네. 근데 이 텔러 직군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좀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이 좀 생소하고 그다음에 은행이 아니라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조금 어떤 레벨이 떨어진다고 할까? 아니면 우리 취준생분들의 목표치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할까? 네. 뭐 이런 그 뉘앙스 때문에 네. 지원을 별로 많이 안 하는 오.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네. 신입 텔러라고 하면 특히 이제 SBI 저축은행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정규직 채용하는 이 정규직으로 텔러를 채용하는 은행이 유일하게 이 SBI 저축은행입니다. 오. 저축은행 중에서는요. 네. 그래서 저축은행 중에서는 텔러를 정규직으로 이제 유일하게 채용하는 그 저축은행이고, 그다음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 텔러라고 하는 이 직군이 그 조금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또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텔러라고 하는 요 생소한 요 관점을 좀 벗어나서 일단 취업 그리고 금융권 그다음에 이제 저축은행도 큰 관점에서 보면 금융권의 우리 금융회사고 또 시중은행하고 크게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정도 수준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SBI 저축은행의 텔러 좀 소외되어 있는 이런 어떤 채용 소식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제가 이 준비를 했죠. 네, 좀 예. 많은 취준생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예. 근데 말씀대로 이 저축은행 중에서는 SBI 저축은행이 유일하게 정규직으로 텔러를 예, 못 뽑고 예, 있다라고 예, 하셨는데 텔러만 정규직으로 뽑나요? 그 SBI 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네. 채용을 투 트랙으로 채용을 합니다. 네. 그 투 트랙으로 그 일반 신입 회원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텔러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오. 그래서 텔러로 이제 취업을 하시면 이제 계속 텔러를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 일반 신입 쪽으로 그러니까 일반직 직군이 이제 그 이동이 되는 이런 네. 케이스가 한 번씩 생길 텐데 네. 일단은 이제 텔러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이외에 이제 일반 처음에 이제 채용할 때부터 텔러가 아닌 일반직 직무로 네. 신입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면 저축은행에서 많이 하는 뭐 부동산 대출이다, 기업 대출이다, PF 금융이다 또는 아니면 본점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일반직 신입 회원 채용이고 네. 그 이외에 우리가 가면 이제 창구에 이제 앉아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텔러인데 그 업무들을 수행을 하면서 고객 응대하는 이런 텔러 쪽도 채용을 하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정규직을 채용하고 이렇게 정규직 텔러를 제가 이제 저축은행이나 조금 이제 스펙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네.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면 네.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SBI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큰 저축은행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정규직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좀 메리트가 있고. 네. 근데 이 정규직이 아닌 채용은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네. 해서 소위 이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현재 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최장 2년 있다가 다시 이제 재고용이 될지 안 될지는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판단이 되는 이런 상태인데 SBI 저축은행은 처음에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그냥 여러분들 직군이나 이런 거 걱정 없이
네. 재취업이나 이런 걱정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상당히 매력이죠. 네, 그렇네요. 근데 텔러라고 하면 이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쌤? 그렇죠. 그 네. 우리가 이제 고객의 입장, 그러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회사는 이렇게 지점이라고 금융회사의 지점이라고 하는 지점을 들어가 보면 네. 창구가 있고 창구에서 이제 그 고객을 응대하시는 보통은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네. 여성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남자분들도 많이 많아졌습니다. 네. 이 창구에 앉아 계신 이분들이 텔러라고 하고 네. 증권회사에서도 그분들을 증권회사 텔러, 저축은행도 텔러, 은행도 텔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분들은 이제 주로 처음에 예금 통장을 신규하거나 뭐 예금을 해지하거나 또는 뭐 신규로 카드를 발급하거나 아니면 뭐 세금을 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이 창구 업무가 많이 좀 네. 적어지고 없어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시중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이 텔러분들도 채용 규모가 좀 줄어드는 게 사실인데 그건 이제 디지털화 역량이나 어떤 뭐 디지털 뱅킹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그 추세겠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축은행은 아직까지 디지털 변화의 속도가 네. 우리 시중은행보다 조금 늦다 보니까 아직까지 신입 텔러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채용의 루트가 아직까지 우리 신입에게 열려 있고 네. 그 창구에서 주로 고객 응대하는 그런 업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개인 상담도 해드리고 네. 자산 관리라든가 뭐 예금 상담이라든가 뭐 그런 상담도 해드리고 상품도 소개하고 뭐 그런 네. 업무를 주로 하는 게 이 텔러 업무입니다. 그렇군요. 주로 좀 어떤 지원자들에게 이 텔러 직종을 추천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은행에 있을 때부터도 그렇고 캠퍼스 리크루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대학교로 나가서 이제 직접 거기서 보고 네. 바로 적석에서 면접 보고 한번 지원해 보시죠라고 하는 이런 리크루팅.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연예계 쪽에서는 길거리 리크루팅이라고 하는 게 네. 있죠. 길거리에서 이제 딱 지나가다가 보고 딱 맞겠다 싶으면 한번 이렇게 섭외가 되는 이런 네. 케이스가 있는데 이 텔러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진짜 은행에서 또는 저축은행에서 이렇게 텔러 직군으로 근무하면 참 좋겠다라고 네.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지원자분들, 학생분들을 많이 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지원을 해 보십사 이렇게 추천할 때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좀 해주고 싶냐면 일단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생소하지 않고 좀 두렵거나 어렵거나 꺼림칙하거나 뭐 좀 어렵거나 이러지 않는 네. 그러니까 사람과 만나는 거,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특성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은 영어로 하면 토크티브, 조금 수다적인 수다스러운 그런 분도 좋습니다. 네. 그런 분도 좋고 특히 이제 은행권을 취업 준비하시다가 네. 은행권을 실패를 하셨을 때 네.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한 단계 내리는 수준이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내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좋습니다. 네. 그 이외에 순수하게 또 저축은행만을 목표로 하는 분들도 충분히 많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과 같이 어울러져서 지원서도 내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 네. 면접관이 아마 여러분들이 저축은행을 처음부터 목표를 하건 아니면 은행권 준비하다가 내려온 분이건 네. 그런 분을 이제 적석에서 바로 감별을 하셔서요. 그 면접관 분들이 이제 적석에서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하시면서 적임자를 찾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고객 응대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거기에서 이제 좀 이야기하고 나누고 뭔가를 뭐 전달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네. 생소하지 않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SBI 저축은행 채용 자소서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작성에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쌤. 네. 이 자소서가 SBI 저축은행 자소서를 보면 총 문항이 3개 문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3개 문항인데 보통 우리가 시중은행이나 은행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문항도 좀 많고 글자 수도 많고 난이도도 좀 있고 그런데 우리 SBI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3문항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글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난이도 문항의 난이도도 네. 그렇게 높지 평이한 않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적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 말고 다른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서류 전형에서 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스펙이라든가 뭐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네. 그다음 자기소개서는 뭐 제가 특별히 문항별로 이렇게 설명을 오늘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네. 전반적으로 평이하고 어렵지 않다라고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네. 내일 모레가 마감이니까 네. 지금이라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면접은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쌤. 네. 좀 지원자들이 주의할 점이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러죠. 네. 면접은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네. 나뉘었는데요. 그 1차 면접 우리 시중은행으로 들어가면 1차 면접 자체가 네. 뭐 토론 면접도 있고 PT 면접도 있고 인성 면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접들이 네.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축은행이다 보니까 이제 1차 면접도 대면 면접이고 2차 면접도 대면 면접인데 그냥 별도의 면접 형태가 아닌 인성 직무 역량 면접, 그다음에 이제 2차 면접은 이문 면접일 텐데 네. 인성 면접 이렇게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저축은행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텔러 직군이다 보니까 고객을 응대하는 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금융 상품을 한번 세일즈 해보라 또는 금융 상품을 한번 설명해 보라. 라고 하는 이런 면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면접을 여러분들이 SBI저축은행의 금융 상품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공부를 해서 네. 면접 갈 때 10월 초가 면접일 텐데 그때 면접에 대해서 금융 상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면접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차 면접 때 그런 세일즈 면접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면접 형태별로 세일즈 면접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면접관이 우리 SBI저축은행의 땡땡 상품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뭐 이런 정도 네. 유형의.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제가 면접관인데 제가 만약에 고객이라면 그 땡땡 상품에 대해서 설명한 거를 저한테 한번 권유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정도 면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반드시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그 준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팁을 또 주셨으니까요.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 코칭의 류수환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